교권 침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. 제 의견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. 교권 침해, 교권이 너무 떨어졌다, 뭐 이런 얘기가 최근에 계속 많이 들려오잖아요. 근데 실제로 도라이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. 수업 중에 들어 눕는다든지, 뭐 유튜브나 아프리카 생방송을 튼다든지, 아니면 뭐 엎드려 자는 거, 뭐 이건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죠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,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예의가 없어서 생기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교사의 권위가 떨어졌고, 뭐 교권이 약화됐고,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. 당연히 학생들이 들어눕고, 뭐 방송 키고, 욕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문제가 있죠. 근데 문제는 학생이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. 그거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상대와 대화를 하는데 누워있다든지, 뭐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송을 킨다든지, 혹은 욕하고 때리고, 이거는 뭐 학생과 교사여서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거를 자꾸 뭐 교권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동시에 영화 친구 같은 데 보면은 그 김광규 씨인가요? 그분이 그 학생들 그 뺨을 꼬집으면서 쥐어뜯으면서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막 싸대기를 때린단 말이에요. 근데 교권이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싸대기 때리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양아치처럼 굴던 그 교사들의 이 과거 문화를 나름 옹호를 하는 건지,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, 교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으면 안 돼요. 제가 생각할 때는. 그들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, 교사는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고, 아이들은 학교에 갔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나 교육 내용에 한해서 따라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. 근데 그거를 뭐 권한, 권위 이런 쪽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일단은 교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, 교권이 뭔지 좀 찾아봤어요. 교권이 뭔지 봤더니 뭐 초중등 교육법, 교육기본법 뭐 이런 데 관련 그 법령들이 있어서, 교권을 쉽게 얘기하면은 법이 인정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 이렇게 보는 것 같고, 그 내용에는 뭐 교재의 선택 결정권, 뭐 교재를 뭘 쓰냐 이런 거 교사가 결정하는 거죠. 학생이 결정할 건 아니고 학부모가 결정할 수도 있나? 요새는 모르겠네요. 학부모 입김이 또 세니까.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, 교육 내용과 방법 및 수업할 권리, 그리고 성적 평가권, 학생 지도 징계권,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나뉘더라고요. 근데 이 학생 지도 징계권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그 아까 영화 친구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싸대기 때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경기도에서 먼저 그 학생 인권조례라는 게 나오면서 두발이 자유화됐고, 그러고 한 2년 뒤인가에 그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뭐 중고등학교들도 다 두발 자유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보면 아직도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너무나 늦게 반영이 되고 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그 교사들도 그렇고 일부가 아니고 상당수의 학부모들도 애들이 머리가 긴 걸 너무 보기 싫어했어요. 자기 자식들이 머리가 긴 거, 특히 남자애들. 근데 그 이상한 게, 왜 이런 데다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. 머리 길면 어떻고 빡빡이면 어떻고, 또 짧은데 빡빡이면 반항하는 것 같으니까 안 되고, 별짓거리를 다 했어요.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. 의미 없어요. 아무 의미 없어요. 머리는 그냥 머리카락일 뿐이고. 그리고 또 하나는, 교사들이 맨날 애들이 그러잖아요. 머리를 왜 기르면 안 되냐. 거기에 대해서 교사들이 하는 멘트가 공부에 방해가 된다. 그런 논리였는데,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, 공부에 방해가 100% 된다, 인과관계가 100% 있다고 쳐도, 공부에 방해가 되고 싶은 삶을 사는 것도 자유예요. 학생의 자유. 그걸 왜 의사가 나서가지고 너 그렇게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걸 하면 절대 안 돼. 근데 애들이 그때 개성과 감수성이 풍부할 때인데, 그런 게 되게 중요할 때예요, 실제로. 근데 그거를 막 붙잡아 놓고 막 머리를 자르고 밀고, 이걸 피하기 위해서 새벽 6시에 학교에 가서 몰래 이렇게 숨어 있기도 하고, 그게 더 공부에 방해가 돼요.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게 냅두고 알아서 공부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이렇게 했어야죠. 더 신기한 거는 이 교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고
당연하게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아직도 교권 타령을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는. 이유는 그 당시에 막 머리를 강제로 밀고 잘랐을 때 저 역시도 그랬어요. 학교에 와서 깽판 치는 엄마가 있었어요. 네가 뭔데 남의 자식 머리를 손을 대느냐.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참 유난이다, 그냥 좀 자르지,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. 어디 감히 남의 몸에 손을 대요. 선생이 뭔데.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. 왜 남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요. 미친 거죠, 그거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그 사람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심지어는 어떤 학부모들은 자기가 볼 때 자기 자식 머리 긴 게 꼴사 나오니까 학교에다 막 민원 넣어요. 왜 애들 머리 안 잡냐.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. 그건 본인들이 가정에서 본인과 자기 자식 간의 대화로 해결할 문제지, 그걸 왜 학교에다 얘기하며, 이거에 같은 논리로 예전에 뭐 어디 태권도 사범한테 자기 아들을 좀 때려달라고 정신 차리게, 이것도 정신 나간 미친 짓이죠. 근데 이런 거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교권이 어쩌고 타령하는 것 같아요. 물론 요즘 뭐 학부모들이 뭐 수학여행 가면 밤늦게까지 카톡을 막 해서 우리의 밥은 먹었는지 어쩌고 이런 거는 미친 거죠. 그것도 그렇게 할 거면 안 보내면 돼요. 지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고 다 하면 돼요. 왜 거길 보내서 남을 귀찮게 해요. 그것도 뭐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재량을 침해하는 거죠. 그건 교권 침해가 맞다고 보는데, 저는 그 교권이라는 말 자체가 모르겠어요. 뉘앙스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교사한테 권위가 있어야 된다,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, 대신에 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권한이라는 건 있죠. 권위 말고 권한. 그거를 침해하는 거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. 권위, 이 교권의 권자, 무슨 권자인지 잘 모르겠네요. 이게 권위라고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저는 이거의 말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하고 반감을 가지는데, 권한으로 받아들이면 그 권한은 지켜줘야죠. 지켜줘야 되는데,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징계 같은 측면에 있어서 과연 교사들에게 이런 큰 힘을 실어주는 게 맞나. 이 촉법소년 문제도 저는 같이 얽혀있다고 보거든요. 이 촉법소년 문제가 여기 얽혀있는 이유는, 애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안 받으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무자비한 짓을 해도 뭐 예를 들면 학생부 이런 데 끌려가서 적당히 대화 정도로 학교에서는 무마를 시키고 싶어 하고, 교사도 딱히 얘를 처벌할 방법이 없잖아요. 이거는 사실 가정교육 문제로 이어진 그 원인을 꼽을 수 있는데,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8년에 설문을 한 게 있어요. 근데 이 교사들에게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라고 하면 1번이 가정교육의 문제다, 2번은 교원의 권위가 약화돼서 그렇다, 3번은 강력한 처벌 법규의 부재, 2번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 3번은 전 동의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. 2번 같은 경우 권위 없어도 돼요. 뭐 그렇게 그냥 서로 예의 지키면 돼요. 뭐든지. 옛날에 뭐 군사부 일체,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, 뭐 이런 시대가 지금 언제 지났는데, 또 한 6, 70년 전까지만 해도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, 어쩐다 이러는데, 그거는 옛날 정신 나가는 소리들이고, 스승도 학생도 스스로의 목적에 맞춰서 서로가 일종의 계약 관계예요. 너무 정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정없다, 이를 정의로 접근하면 안 돼요. 그런 문제를. 그 계약 관계에서 서로가 예의를 지키면 돼요. 그냥 매너. 스승이라는 사람들도 제자에게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어요. 말 함부로 하고 쥐보다 어리다고 막 이렇게 손찌검 한다든지, 실제로 그런 일이 예전에 진짜 많았거든요.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짓밟고 별짓거리를 다 했어요. 근데 그 예의 아닌 거잖아요. 예의를 안 지키면 스스로에게도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. 누가 본인이 예의를 안 지키는데 자기의 권한은 다 인정을 해주길 바래요. 본인의 선을 넘은 거예요, 교사도. 전반적으로 느끼시기에 교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 같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, 저는 교사든 학생이든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, 그동안 교사들이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천지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. 아무튼 그 설문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, 교육활동 침해 주체에 대해서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학부모가 52%, 학생이 41.2%. 근데 이런 비율이 초중고 올라갈수록 학생 비중이 높아지고 학부모 비중이 떨어져요. 그 얘기는 초등학생 때 학부모들이 과보호가 심하다 보니까 학교의 행정이나 이 교육활동에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이게 웃긴 게, 교사들의
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라는 설문이 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가 58% 가까이 돼요. 이 얘기는 교육부 자체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. 매뉴얼이 없다는 거잖아요. 매뉴얼이 있다 한들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매뉴얼인 거고, 또 하나는 교사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.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죠. 없다고 봐야죠. 없다고. 매뉴얼이 몇 장가 이건가? 아무튼 외래어니까 어차피.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교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 교사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권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 맞죠. 그 권한에 대한 예의를 학부모가 안 지키는 거죠. 막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카톡하고 막 우리 애가 어쩌고 막 그러는 거는 이 서로 지킬 선을 안 지키는 거예요, 학부모가. 근데 여기서 권위를 높인다의 방향으로 만약에 간다면 저는 정말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. 자꾸 이 위아래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, 이 한국 사회에서. 그러니까 선생이 위고 학생은 아래, 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언제나 아래의 느낌으로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평등한, 서로 동등한 선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 되잖아요. 서로 지킬 거 지키고. 그런 측면에서 이 가정교육의 문제가 또 학부모들이 자꾸 교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주체라는 거랑 좀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. 그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킬 사람이면 이런 짓을 하지도 않았겠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서로 예의를 지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의가 없어서 그래요. 학생도 선생도. 근데 이 문제를 자꾸 교사와 학생 간의 특별한 뭔가로 받아들여서 교사의 그 권위를 높여줘야 된다,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저는 완전 반대예요. 특별하지 않아요, 절대. 그냥 인간 대 인간의 관계예요. 마찬가지로 밖에서 그냥 길 가다 만난 사람들 간에도 뭐 우리 지인들이 대화할 때 욕하거나 방송 켜서 딴짓하거나 앞에 누가 얘기하는데 자는 거, 이런 거 다 그냥 원래 매너가 아닌 거잖아요. 학교에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. 그래서 가정교육의 문제는 이 국민들이 알아서 좀 자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좀 모르겠어요. 이게 MZ 타령하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건지. 근데 모든 세대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이 교사들의 그 권위 향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